자, 법조 로비 계속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유정 변호사 2건 수임하고 많게는 100억 받았다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몸은 이미 갇혔는데 돈을 다 토해낼 것 같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이동영 차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추징금 얘기를 보겠습니다. 전액 몰수하고 추징한다?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좀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로부터 50억 원, 그리고 네.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송모 씨로부터 50억 원, 이렇게 해서 모두 100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게 그동안의 혐의인데요. 네. 검찰에서 저렇게 전액 몰수를 당할 수 있다라고 예측이 나오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제안을 해서 마치 풀려날 수 없는데 내가 불법적인 로비를 해서 이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받았다면 그게 사기 범죄의 이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전액 몰수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몰수를 한다. 보통 이렇게 이런 돈 문제가 되는 것에는 추징을 얼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몰수와 추징에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돈 받은 돈의 원물이 받은 돈이나 물건을 받았을 때 그게 그대로 남아있으면 몰수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대로 나와 있지 않고 다른 형태로 바뀌거나 썼을 경우에는 그 물건에 해당하는 가액을 추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정치인들이 뇌물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3억 몰수가 아니라 3억 추징으로 나오는 이유들은 대부분 받은 것을 쓰거든요. 어디든가 썼다고 어디가 보는 거죠. 쓰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가액을 이제 추징하는 형태로 가는 건데 일단 지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정은호 씨한테는 변호사법 위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모 씨한테는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죄가 플러스가 돼 있습니다. 아하. 이 차이가 이제 어디가 있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이 경우에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 왜 나오는 거냐면 로비 목적으로 판검사한테 로비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사가 하는 경우도 그렇고 일반인이 또 내가 아는 관리에게 인허가 문제를 로비해줄 테니까 돈 좀 줘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소위 말해서 불법 로비의 경우에 적용되는 법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로비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로비였으면 변호사법 위반만 적용하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좀 불가능한 로비였다고 하면 사기죄가 추가되는 거죠. 되지도 않을 로비를 하겠다면서 돈을 받았다가 하면 거기에 사기죄가 추가된다. 근데 지금 이 케이스는요. 정은호 씨 같은 경우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정은호 씨 같은 경우는 도박입니다. 도박 전과가 없고 지금 항소심에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살고 항소심에서 상당히 어느 정도 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처 리퍼블릭 점주들이 우리 회장님 풀어주세요. 탄원서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집행유예 가능성은 사실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로비에 대해서 변호사법 위반만 적용하는 건데 문제는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모 씨입니다. 사기 전과가 6범이고요. 사기 액수가 큽니다. 그리고 피해액에 대한 변제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집행유예나 보석은 불가능한 사안이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잘해가지고 당신을 집행유예 또는 보석으로 빼줄 테니까 50억을 다오. 이렇게 얘기했다면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에다가 사기죄가 추가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몰수 가능성, 어차피 30억은 돌려줬으니까 많게는 70억까지 몰수가 가능하다는 이론이 가능한데요. 이 송모 씨, 이 이숨투자자문 대표인데 이렇게 이제 복역 중에요. 어떤 특혜가 있을지 이분이 이제 특혜를 위한 로비를 했다는 그 정황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저희가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보통 얌전하게 수감 생활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특혜들이 있는 것인지 영화 속에 다뤄진 그 장면을 통해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에 있을 때 부동산 관련 소송을 몇 번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태훈 차장, 동아일보사협에서 법조 차장인데 저렇게 수감자가 짜장면 먹는 거 저것도 특혜입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구치소에서는 그 죄를 지어 수감이 되면은 사실은 그 수감되는 것 자체가 처벌이기 때문에 그런 짜장면을 먹는다거나 엄격하게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치킨을 먹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전화는 어떻습니까?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도 휴대전화를 한다거나 바깥과 사실은 그 변호사를 통해서 아니면 가족들이 면회를 하는 것 외에는 접촉을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영화 속에서는 전화를 자유자재로 하네요. 저런 것들이 일반적이진 않고요. 아주 예외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요. 이숨투자자문의 송 대표가 구치소에서 이제 누군가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접견록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에 남기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얇은데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강상무라는 사람을 결혼하면서 특별 접견 등 일을 많이 했는데 좀 돈을 좀 챙겨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 더 줘? 이미
500만 원 줬잖아. 이렇게 얘기하네요. 네, 이 상황이 어떤 겁니까? 네, 강상무란 사람은 그 송모 씨, 송모 그 이숨투자자문 대표 그 회사의 상무로 지금 재직하고 있는데 네. 2009년까지 검찰 수사관으로 재직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작년 6월에 이숨의 상무로 그 옮겨온 사람입니다. 네. 바로 이 사람은 이제 검찰 수사관 출신이라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구치소에 있다가 검찰에 소환이 돼서 그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데 네. 그 이숨 투자자문 송 대표가 이제 내일 검찰에 나가니까 거기서 전화를 하겠다. 네. 그런 것들을 미리 그 강상무를 통해서 작업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김태현 변호사. 일단 구치소에 있으니까 통화도 당연히 못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죠. 왜냐하면 말을 맞추면 안 되니까 통화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검찰청사에 내가 소환돼서 조사받는다는 것이 이 사람은 전화할 기회를 얻는 것처럼 얘기하네요. 그게 사실은 이제 네. 그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요. 이제 검찰에 조사를 받아 나가는 경우에 네. 검찰에서 조사하면서 간혹 이제 편의를 받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네. 사실은 어떤 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피고인들에게 뭔가 약간의 편의를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 간혹 가족들을 만나게 한다거나 뭐 음식을 좀 싸운 곳에 먹게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전화를 쓰게 한다거나 그런 이제 편의를 봐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아마 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일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고 네. 그 와중에서 잠깐 시간을 전화를 할 테니 그때 중요한 내용을 통화를 하자. 아마 이런 내용의 언급을 지금 송 대표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접견록이요. 이거 녹음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 얘기를 듣고 기록을 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변호사와 피고인이 접견을 하는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접견하는 경우에는 네. 녹음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네.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접견하는 경우에는 네. 현행형법상 당연히 녹음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녹음 파일을 검찰이 나중에 입수를 해서 네. 이거를 분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네요. 자, 이 안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했는데 이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닌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히 바깥에서 오는 측근 인사가 면회를 왔을 때 접견록에 남겨질 정도로 자, 이 구치소 안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좀 억장이 무너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관계에 대한 정립이 좀 필요하지만 어쨌건 이런 대화가 아주 왕왕 오간다는 것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네요. 자, 첫 번째 소식 최근에 벌어진 법조 비리 사건, 변호사 로비 사건 저희가 정리해 봤습니다.